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이 뉴욕 증시 실적 시즌이 한창이죠. 이 실적 시즌에 개별 종목 주가가 좀 들썩들썩 하는데요. 사실은 올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 뉴욕 증시가 그나마 선방하기는 했지만 이 실적 시즌에 개별 종목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피로감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내 주식이 오르면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종목이 전부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배당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고배당 ETF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ETF는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다는 점에서 마음 편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실은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퇴사 이후에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ETF 이야기를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요즘 재테크 채널들 보시면요, 이 퇴사 준비는 입사와 동시에 하라는 말들이 많죠. 저도 회사원인 만큼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챙겨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자산 규모를 불리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주가 유리한데 이왕이면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리고 자주 주는 고배당주가 좋겠죠. 뉴욕 증시 고배당 ETF 간판주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고배당 ETF 크게 4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는 우리에게 슈드로 유명하죠. 이 슈왑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이 ETF의 티커는 SCH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드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는 QYLD입니다. 이 종목 플레임이 글로벌 X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인데요. 우리가 티커인 QYLD로 많이 부르죠. 자, 세 번째는 JEPI입니다. 이 종목 플레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JP모건 이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인데 우리가 이 티커인 JEPI를 줄여서 그냥 JP라고 애칭처럼 많이 부르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JP 동생이죠. 이 JEPI 동생격인 JEPQ가 있습니다. 이 종목 플레임은 JP모건 나스닥 이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예요. 티커가 JEPQ입니다. 배당 ETF니까요. 배당금을 언제 주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SCHD ETF는 매분기 말인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3가지 ETF는 모두 매달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이 4대 고배당 ETF 과연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배당주는 투자 수익이 크게 2가지죠. 이 하나는 시세가 오르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배당 수익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SCHD는 마이너스 3%, JPI는 마이너스 2.6%, JPQ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QYLD는 마이너스 0.5%입니다. 다 마이너스네요. 최근 한 달간 뉴욕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이 S&P 500 지수가 2% 넘게 떨어졌고 또 나스닥 1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1%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요즘 분위기가 완만치 않으니까요. 이 와중에 낙폭이 가장 적은 것은 JPQ로 마이너스 0.4%, 그리고 그 다음은 QYLD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리고 SCHD가 3% 하락해서 가장 성적이 나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았던 건 JPI 마이너스 2.6%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배당 수익률도 같이 봐야겠죠. SCHD를 운용하는 찰스 슈왑에 따르면 이 ETF의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은 3.7%입니다. 그리고 JP모건에 따르면 JEPI는 11.04%,
JEPQ는 12.86%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X가 운영하는 QYLD는 12.89%입니다. 사실 다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고배당 ETF마다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배당 ETF라고 해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 수익률 편차가 조금 큽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운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종목 구성부터 빠르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SCHD와 JEPI는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을 주로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반면 QYLD와 JPQ는 나스닥 100 지수 상장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달라요. 자, 첫 번째로 SCHD는 2011년 11월에 나온 ETF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운용사가 미국 최대 증권사로 꼽히는 찰스 슈왑입니다. 이 ETF는 배당금을 연평균 10% 이상 높여온 미국 상장사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 100곳 정도를 골라 담은 ETF입니다. 반드시 S&P 500 지수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S&P 500 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일례로 SCHD 구성 종목 중에는 이 센트럴 퍼시픽 파이낸셜이 있는데요. 이 은행은 S&P 500 지수 포함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 SCHD 상위 구성 종목인 바이오 기업 암젠과 또 에브비, 또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 또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등 몇몇을 보면 대부분은 S&P 500에 포함된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까요? JEPI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ETF인데요. 2020년 5월 22일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 하락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이 JPI도 주로 S&P 5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대형주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SCHD와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이 JPI는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위주로 담는다기보다는 이 펀드 매니저 재량에 맞춰서 더 유연하게 종목을 고릅니다. 이 JEPI 상위 구성 종목은 손해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어도비, 에브비 등등이 있네요. 자, 셋째로 동생격이죠. JPQ는 JP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 자산운용사가 JP모건 자산운용이라는 점에서 같고요. 또 형격인 JEPI가 2020년 5월에 나왔다면 이 JPQ는 2년 뒤인 작년 2022년 5월에 나왔습니다. 이 출시된 지 1년 반 정도 된 셈이어서 아직 그렇게 오래된 ETF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JPQ는 나스닥 100의 지수에 포함된 기업 위주로 골라 담습니다. 종목 이름도 JPI와 거의 같죠. 나스닥이라는 단어만 추가한 게 종목 이름입니다. 이 상위 구성 종목을 한번 보면요.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외에 NDX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NDX9, A76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나스닥 100 지수 옵션, 즉 파생 상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 투자를 할 거면 사실 우리에게 유명한 QQQ나 아니면 고위험 ETF죠. TQQQ를 매수하면 되는데 그러면 JPQ나 QQQ가 적어도 구성 종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JPQ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기초 상품 외에 파생 상품도 적극적으로 담아서 수익을 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QYLD입니다. 미래의 새 계열사인 글로벌 X가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JPQ와 비슷하게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위주로 골라 담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차이, 바로 이 운용 방식의 차이가 좀 남았는데요. 이 SCHD와 다르게 이 JEPI와 JPQ 그리고 QYLD는 커버드 콜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에요. 이 주식인 기초 자산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베이스로 자산을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상승 베팅을 하고요. 또 같은 규모의 자산을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커버드 콜 방식은 하락장에서는 비교적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바로 그래서 이 JPI가 작년 뉴욕 증시 하락장에서 인기를 끈 비결이었습니다. 낙폭이 좀 비교적 적었고 배당 수익률은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방식이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적어서 든든한데 반면 상승장에서는 막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조금 섭섭하죠. 이 커버드 콜과 관련한 유사 개념 전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버드 콜과 바이라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바이라이트는 여러분들 TLTW 아시죠? 이 미국 국채 ETF 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ETF입니다. 이 iShares 20년 이상 만기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바이라이트 전략을 쓰는 ETF입니다. 커버드 콜이나 바이라이트 모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말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굳이 따지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선후 관계인데요. 이 커버드 콜은 포트폴리오에 주식 먼저 담은 후에 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씁니다. 다만 바이라이트는 주식 매수와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설정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주식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구성할 때 이 시차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종종 동의어로 용어를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커버드 콜과 네이키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네이키드 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비유를 하면 이 커버드 콜은요, 옷,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입은 친구, 그리고 네이키드 콜은 옷을 입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보면 네이키드 콜이 더 위험해 보이죠? 이 커버드 콜은 기초 자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보유를 하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운용을 하지만 네이키드 콜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굴리는 운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이 커버드 콜과 바이라이트, 네이키드 콜은 모두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활용을 합니다. 다만 커버드 콜과 바이라이트는 기초 자산을 갖추고 자산을 굴리지만 네이키드 콜은 기초 자산 없이도 파생 상품만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드 콜과 바이라이트는 비슷비슷한데요. 시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커버드 콜 방식은 상방이 막혀 있어서 상승장에서 답답하게 움직인다고 말을 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커버드 콜, 바이라이트, 네이키드 콜 모두 기본적으로는 롱 포지션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자, 상방이 막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오르고 상승장에서 떨어지는 숏 포지션 상품과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 남들이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하락장에서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춰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식이겠죠.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커버드 콜 방식을 운영하는 고배당 ETF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또 만나요.